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한 나만의 자서전 쓰기, 개요 작성한 부분을 친구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았는데 충실하게 작성한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냥 칸만 채우고 혹은 이름만 써서 낸 친구들도 종종 있었고 또 끝까지 지금 이게 출결 확인과 이어진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 또 제출한 친구들은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자서전 쓰는 것을 조금 힘들어할까봐 일부러 간단하게 2단 구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잘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또 잘 썼더라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잘 쓴 친구들의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조금 익혀보자는 의미에서 좋은 예시들을 몇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친구들 개인의 어떤 의사를 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서전의 제목은 내 손가락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상단에 이제 자서전에 들어갈 본인의 경험을 서술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이야기는 내가 유치원생 때 일어난 일이다. 내가 7살 때 한참 종종 다쳐서 병원 많이 다닐 때인데 그날은 심심해서 누나를 많이 놀리고 싶었다. 그래서 누나를 괴롭히다가 누나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놀래키려고 천천히 가고 있을 때였다. 그때는 내가 조심조심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천천히 가서 문 앞까지 갔다. 그 이후 나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누나가 문을 닫는데 문틈 사이에 내 손가락이 있어서 찡겨버렸다. 순간 나는 너무 아파서 울고 아빠는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내 손가락에서 피가 절절 흘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차를 타고 빠르게 큰 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갔다. 그때는 밤이었어서 응급처치만 한 후 다음날 수술을 하였다. 근데 손가락 근육에 이상이 없어서 금방 퇴원을 하였다.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그냥 손가락이 다쳐서 피가 났다 이렇게만 서술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굉장히 실감나게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눈에 보이는 듯이 정말 상세하게 묘사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이 친구의 사례를 좋은 사례로 이렇게 뽑은 이유가 본인의 경험을 서술해 주는 이 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사실은 개요를 작성하는 그런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서전에 그대로 실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표현력이 좋게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면 이렇게 실감이 나는구나 하는 사례로 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깨달음이나 메시지는 장난이 심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평소에 많이 조심을 하며 지내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1차원적인 그런 깨달음을 갖다가 도출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필력이 좋은 친구라고 이제 예시를 하나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예시는요. 자, 이거는 본인의 경험이 선생님이 좀 재밌어가지고 고른 거거든요. 어렸을 때 샤워를 다 하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서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면서 넘어졌다.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났다. 어렸을 때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밤에 엄마가 집 앞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머리를 꼬맸던 기억은 생생하다. 순간 소리가 안 들리고 주위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항상 주위를 살피고 조심히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요걸 갖다가 적으려고 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12살 생일날 에버랜드는 정말 자주 갔지만 부모님 없이 친구들끼리만 가는 것은 처음이라 더욱 기억에 남았던 12살 생일 파티이다. 제일 친하고 편한 친구 3명, 나까지 4명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다.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0시 30분 정도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다. 점심도 먹고 바이킹도 타고 티익스프레스도 타고 정말 한 게 많아서 뭘 했는지도 까먹는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중학생 오빠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봐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줄 알고 엄청 무서워하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중학생 오빠들 중 한 명이 우리한테 와서 몇 살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12살이라고 말했는데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고 갔다.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다. 그런데 어떤 오빠가 속삭이듯이
마음에 들었는데 나이가 어리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며 엄마를 기다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시를 받았던 것 같다. 중학생 오빠들도 되게 잘생겼었는데 그때 만약 우리가 중학생이었다면 사귀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가서 그런 건지 잘생긴 사람한테 대시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재밌었고 내가 했던 에버랜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자,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어디를 가도 누군가에게 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 뭐 약간 이런 건 것 같은데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에피소드 같지만 요것 또한 경험을 서술한 그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 또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어떤 심정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고 설레고 할 수 있게끔 서술한 필력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걸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반환점이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서전에 들어갈 본인의 경험을 어릴 적 아무 꿈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나에게 미술이란 흥미로운 놀이가 찾아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며 꿈을 찾는 것을 인생의 반환점이란 비유를 사용해 미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중간에 겪어본 고난 및 지금까지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여기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꿈이 없다면 자신의 인생의 반환점이 될 만한 분야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아주 개요답게 본인의 경험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잘 정리를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걸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걸 자서전으로 서술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를 갖다가 아주 명시적으로 잘 방향성을 이렇게 잘 적었기 때문에 좋은 예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또한 이 주제 또한 중학교 1학년 치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뭔가 교훈적인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다음에 특정한 개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서전의 제목이 나 14년째 살고 있다. 인데요. 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할머니와 같이 사셨다. 나와 동생이 태어난 후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쁘셔서 할머니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밥도 먹여주시고 유치원도 데려다 주시고 가끔 내가 울 때면 할머니께서 내 입에 사탕을 물려주셨다. 그래서 충치가 생겼나 보다. 지금도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항상 챙겨주시고 감사하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구미에 살았을 때 엄마랑 마트에 가던 길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이다. 그때의 나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마 놀랐을 것이다. 몇십 분 뒤였나 어떤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구조해 주셨다. 감사했다. 그리고 이번엔 3학년이었나? 그랬을 거다. 집에서 할머니가 빨래를 삶는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가족들 다 같이 놀러 간 거다. 잘 놀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면서 불 올려놓고 왔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놀랐고 다행히 윗집 사는 아저씨가 소방관이셔서 연락해서 급한 불은 껐다. 바로 집으로 가보니 냄비는 다 타 있었고 탄내가 장난 아니었다. 그래도 할머니가 중간에 생각이 나셔서 다행이지 계속 있었으면 우리 집은 다 탔을 거다. 생각해보니 주변 사람들께 도움을 받고 항상 감사한 일이 많다. 감사하며 살자. 너무 잘 적었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지금 본인이 경험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 한 서너 개를 갖다가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이렇게 도출을 했는데요. 이런 걸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할머니에게 도움받았던 일,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을 때 어떤 아저씨가 도와주셨던 일, 구조해 주셨던 일,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왔을 때 또 윗집 아저씨가 도와주셨던 일, 이런 경험을 서술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자라는 어떤 깨달음을 도출해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한 가지의 깨달음을 도출해내는 이런 방식의 그 자서전 구성 방식도 굉장히
탁월한 구성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아하니 아직 개요라서 지금 문장들 자체가 이제 완성도가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봄직한 굉장히 좋은 구성 방식이라서 선생님이 또 보여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적기가 힘든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일화를 적어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따 당한 내용, 그 다음에 각각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내용, 그 다음에 나중에 커서 무엇이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내용,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조금씩 적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좀 감동받았던 것이 이제 깨달음이나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서술한 방식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험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누구든 뭐든 노력만 하면 된다. 비록 마음에 큰 환살과 검들이 꽂혀 있어도 사람은 잘 살아갈 수도 있고 자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릴 때 꿈을 많이 가져두면 나중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본인의 모습, 그런 성장 소설 같은 그런 과정을 또 자서전에 담으려고 하는 이 친구의 어떤 서술 방식이 굉장히 탁월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방식의 구조도 굉장히 수준 높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내용이 길지는 않은데 경험이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재미가 있어서 또 임팩트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중학교를 입학한 날이었다. 아무래도 중학교 입학이라 조금 떨렸지만 그래도 입학식을 진행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려는데 용기가 안 났다. 속마음으로 나중에 되면 친해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하던 중 나는 심심해서 지우개 가루를 뭉치고 있었다. 이거 촉감 좋은데? 하고 계속 만들어 나갔다. 조금씩 뭉치는 중이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다. 이게 뭐야?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지우개똥이야 하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점점 친해졌고 내 별명까지 생겼다. 지우개똥 마스터, 지똥마. 근데 왜 별명을 이렇게 지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와 조금 친해졌고 별명도 생겼다는 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현재는 나를 이동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똥마라고 부른다. 자, 친구들이 동관이를 다 지똥마라고 부른대요.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지만 정말 훈훈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자, 여기서 깨달음이나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굉장히 좋네요.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선 자기의 재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나도 그랬듯이 이 지우개똥으로 인해 친해졌듯이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친구와 친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우개똥을 뭉치는 요 본인의 어떤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와 사귀는 어떤 그런 도구로 활용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쁘게 지똥마라고 하는 별명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성숙하게 해석을 해서 이것을 또 자서전에 쓰고 싶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또한 친구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인생에 그렇게 재밌는 경험이 없었다. 충격적이거나 즐거운 일도 없었고 싫은 일도 없었고 막 행복한 일도 없었고 내 인생은 정말 개노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주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될 수 있으니 자서전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적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억에 남는 경험 한 가지만 꺼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 또한 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사례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완벽한 글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